간헐적 단식을 할 때 무작정 굶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작정 굶으라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요,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현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만성 스트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되네? 쉽네? 이게 들 거예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데 간헐적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제가 BTS 다이어트에서 물론 나쁜 음식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이 끊임없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걸려요. 다른 말로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을 쉬어주면 그게 개선돼서 오히려 좋아지고요.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간이 오히려 수치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대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무작정 굶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작정 굶으라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잘 먹는 게 핵심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다는 건 첫 번째, 하루 영양소가 가득 차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양으로 쳤을 때 포만감 있게 잘 드셔도 됩니다. 단 나쁜 음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워낙 유명한데요. 우리말로 하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 오래된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포도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잖아요. 물론 글리코겐과 지방에서 쓰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세포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돌립니다. 쉽게 표현드릴게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나쁜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하면서 오히려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의 특징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해되세요? 난 처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지금은 이해돼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볍다. 이게 바로 자가포식 이 원리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인슐린 저항성하고 담 안 물려서 체질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확인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자신한테 맞는 걸 골라라라고 하면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죠? 진짜 다이어트가 쉬워?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전 진짜 쉬워요. 왜? 디폴트 값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오늘 해야지, 뭔가 간헐적 단식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김종국 씨가 운동이 쉽잖아요. 근육량도 많고 맨날 하니까. 저도 맨날 하니까 쉬워진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기존에, 즉 다이어트 하기 전 몸보다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1번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쉽게 하라 그랬죠. 저는 해보니까 저탄고지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먹어봤는데 올리브유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반대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는 게 쉬워요? 점심 안 드시는 게 쉬워요? 저는 먹는 게 쉽다 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먹는 게 쉬워요. 아니, 요리해야 되죠. 찾아 나가야 되죠. 밖에 나가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죠. 안 먹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쉬워야 돼요. 본인한테. 근데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자마자 엄청 무거운 무게로 들면 안 돼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방금 앞서와 똑같습니다. 쉬워야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안 먹는 게 돈 안 들죠.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는데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써야 됩니다. 가공식품 먹으면 더 싸요. 근데 자연식품 먹어야 돼서 비싸지만 중간에 안 먹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건강에 맞아야 돼요.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 쉬우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맞는 다이어트를 가져가시면 저처럼 이런 말 할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살이 잘 찌는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물론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 라고 하시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을 실험 카메라를 TV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물만 먹었을까요? 물도 먹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들은 물도 먹었어요. 물도. 즉 자기는 물만 먹어 살찐다라는 체질이 있는데, 물론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긴 합니다. 장애에 유해균이 있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 있긴 한데, 특징은 물론 많이 먹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적게 먹는데 자주 먹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살이 황창 찌진 않지만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축척만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먹는 거, 또 하나 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즉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의자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또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어떤 점부터 바꿔야 하나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정정 있긴 하지만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그 덩치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먹었을 때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BTS는 미리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안 먹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체질 개선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글리코겐이 훨씬 더 축척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쓰지 않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드셔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운동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NEAT라고 들어보셨나요? NEAT라고 하는데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제가 발음 좋지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즉 앉아있는 시간, 의자 중독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으실 때 앉아서 받지 마시고 혹시나 복도에서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평소에 움직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앉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진짜 이게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모션 데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서서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책상이 모션 데스크인데요. 모션 데스크로 일어나 있는 게 훨씬 더 운동량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양들을 증가시키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식후에 바로 걸으세요. 바로. 왜냐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때 드시고 나서 바로 걷게 되면 혈당 상승을,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식후 30분 뒤에 걸으면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식후 바로 한 10분 정도 걷는 게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앞서도 말했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 자면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원리, BTS에 대한 원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BTS 다이어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BTS라고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그 약자를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면 배드푸드 스탑.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설밀, 술티, 초나담. 앞서 말씀 한번 드려서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나빠지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복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지방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time restricted at eating,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다음 세 번째 S, 슬리핑입니다. 잘 자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잘 자면 살이 빠집니다. 그 다음 다시 T로 돌아왔는데요. 트레이닝, 운동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는데요. 운동은 근육량이 빠져버리면 요요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운동 안 하시면 다시 요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분비가 돼요. 즉 사자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인 에너지가 팡 하고 솟거든요. 우리 초콜릿 먹었을 때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가 빵 솟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요,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만성 스트레스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체질,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기간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저는 BTS 다이어트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할 때 식사 시간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추천하는 게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6대 8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는, 즉 점심 이후에는 한 3끼로, 즉 점심, 중간, 그리고 저녁을 다시 먹는 게 아침을 건너뛰는 16대 8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쉽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건너뛰기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드시고 점심을 오후 1시경에 보통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 7시경, 6시경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저녁 건너뛰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저녁에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앉은 자리에서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본 결과 저는 아침 건너뛰기가 훨씬 쉽다. 아침만 안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드셔야 할 시간에 충분한 영양으로 충분한 양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시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몸에 장착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쉬워졌어요. 저는 2주를 이야기하거든요. 2주 정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되게 편해.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23대 1. 즉 하루를 안 먹는 거예요. 1일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과의 약간 다른 점은 1일 1식인데 23대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는 드셔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을 먹었으면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16대 8을 몸에 익히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원래 안 먹었잖아요. 한 끼만 안 먹으면 되네? 쉽네? 이게 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저녁 먹고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죠. 오후 3시 지금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배가 안 고파요. 왜냐면 저는 쉬우니까요. 저는 쉽다니까요. 왜냐면 23대 1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쉬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6대 8이 적응이 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이어트 난 진짜 다이어트가 목표다 하면 2번 정도 하시는데 마찬가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채소 많이 드셔야 되고요. 포만감 있게 영양가가 없을 정도로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실 때. 이게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간헐적 단식은 하지 말라. 그렇지만 해본 결과 저는 다이어트에도 도움됐는데 건강에도 도움됐고 체질 개선에도 도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12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그 63가지 팁을 넣어놨거든요. 그 팁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가서 큰 무게를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무게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목표라시면 이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 적고 건강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암까지 유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잡아가신다면 나중에 병도 안 오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